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조정이 강하죠. 네, 생각보다 강합니다. 영상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제가 하반기 조심하자 그 이야기를 1년 전부터 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면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락 사이클을 저도 한 3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 항상 그렇습니다. 알고 맞으나 모르고 맞으나 아픈 것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힘주고 맞으면 좀 낫다. 혹시나 이제 우리 아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해 둔 분들은 이 현금을 하반기에 잘 써서 여러분들이 컨빅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또 잘 담아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당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공부다. 하락장에는 공부합시다. 당분간 이제 개별 기업 분석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올라가면 미리 사놓고 이야기한다 그러고 빠지면 쟤 때문에 빠진다 그러고 네. 아주 일부의 사람들인데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사실 개별 섹터나 기업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뭔가 수급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짐 켈러 이야기 좀 할게요. 짐 켈러라는 인물은 제가 반도체 쪽에서 외계인이 있다 그러면 짐 켈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인텔이 외계인 고문에서 기술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슈퍼 엔지니어죠. 네, 슈퍼 엔지니어. 슈퍼 엔지니어고요. 이분이 어떤 걸 했냐? 일단 AMD, 테슬라, 애플, 인텔 등등을 거쳐가면서 엄청난 칩들을 개발했죠. 여기서 망해가던 AMD 와서 이제 멀티코어. 우리 지금 쓰는 멀티코어라는 컨셉이 거의 이분이 만들었다고 봐도 되죠. 그리고 이제 칩렛이라는 기술도 굉장히 많이 상용화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젠 아키텍처 했고,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하드웨어 3.0 칩 설계하셨고, 그리고 애플 A 바이오닉 칩 A4, A5 설계했는데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A 바이오닉 칩이 있기는 했지만 이분이 손을 거치가면서 사실상 애플 실리콘이 본격화됐다라고 보통 모방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했고, 그리고 인텔에 와서 SoC 지금 사실 멀티 타일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칩렛하고 같은 말인데요. 인텔은 또 죽어도 같은 용어는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이고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안대공학 채널 가셔가지고 최근에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공개한 AI 반도체 웜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도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잘 분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잘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웜홀이라는 칩을 통해서 N150, N300이라는 칩을 2개를 공개를 했고요. 이걸 기반으로 서버, 워크스테이션 솔루션까지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그래요. 가성비, 전성비인데요. 엔비디아 H100 대비해서 성능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가격이 5% 수준입니다. H100이 한 3만 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 2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성비와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력 효율도 굉장히 좋고 기존에 HBM을 안 쓰고요. GDDR을 썼어요. GDDR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 정말 항상 짐 켈러가 설계한 칩들은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웜홀이라는 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후속이 기대가 돼요.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후속이 블랙홀입니다. 자, 이번에 웜홀 같은 경우는 이게 14나노 공정 기반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혹시 디자인 솔루션 네, 담당한 회사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짐 켈러의 이번 칩을 설명하면서 정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주목하는 거는 리스크5입니다. 기존의 ARM 코어 기반이 아니라 리스크5 기반으로 칩을 설계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거는 결국 개방성과 확장성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칩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하긴 했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업계에서 파급력이 있을지는 써봐야 좀 알겠죠. 그런데 꽤 그래도 잘 만들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이 전성비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짐 켈러가.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짐 켈러는 그동안 삼성하고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번 블랙홀 같은 경우는 삼성 4나노 공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4나노 공정을 쓸 것 같고, 그리고 4나노 생산 수율이 삼성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주목할 거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짐 켈러하고 현대차 그룹이 무슨 상관이냐. 자, 텐스 토렌트에다가 현대차 그룹이 꽤 많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차용 두뇌 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누가 설계하고 있냐? 짐 켈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수혜는 뭘로 보는데요? 네. 여기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5 수혜주. 리스크5는 사이5라는 회사의 리눅스 같은 약간 오픈소스 같은 개념이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ARM의 독점력을 대체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국내에 비상장 회사 중에 세미5라는 회사가 있어요. 좀 이름도 비슷하죠. 사이5 출신의 대표회사가 만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였습니다. DSP라고 하죠, 삼성은. 근데 비상장입니다. 조만간 상장을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사실 리스크5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코멘트하고 있진 않은데, 그래도 사이5가 주요 대주주고요. 세미5 주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뭐 짐 켈러하고의 협력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IP 쪽이나 EDA 툴 쪽을 또 수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뭐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쪽이겠죠. 시놉시스, 케이던스. 어제 사실 요 리스크5 관련 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ARM이 좀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결국은 ARM도 같이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리스크5가 경쟁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볼만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본다 그러면 램버스 같은 회사들, IP를 제공해주는 이런 회사들 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는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 수혜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쪽에 물량이 많아지고 기대감, AI 가속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웨이퍼 테스트라는 두산 테스타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나. 사실 좀 그렇게 직접적인 핵심 수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워낙 좀 AP나 CIS나 이런 쪽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CIS가 애플향으로 삼성이 들어간다고 해서 두산 테스라에 대해서 관심이 잠시 있었다가 시장이 요즘에 안 좋으니까 다시 또 우르르 빠지긴 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 결국은 자율주행 차겠죠. 네,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수혜를 보려면 결국 현대오토에버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총괄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 뭐 텔레칩스, 텔레칩스 정도? 자율주행차 IP라는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사실 지금 이런 재료들이 하락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면, 공부를 해두면 또 이런 모멘텀이 또 시장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글라스 코어 기판을 사실 이게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결국 시장에서 먹혀든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좀 기대되는 부분은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보이 링크라는 인피니밴드 기술 기반으로 해서 칩과 칩, 그리고 서버와 서버, 이런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 기술이 굉장히 효율적인데요. 이거를 쓸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 엔비디아밖에 없죠. 왜? 예전에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인피니밴드 기술을 엔비디아가 인수해서 흡수해버렸어요. 다른 데 안 팔고 있죠. 그래서 이더넷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효율화된 기술들이 나온다 그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약간 ASIC 관련된 칩 설계 쪽에서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뚜렷한 수혜주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없긴 한데, 요즘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 켈러의 칩 그리고 서버를 중심으로 슈퍼컴퓨터까지 진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또 시장의 판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매개 변수를 800억 개 정도, 지금 메타의 라마 기준으로 700억 개까지는 이제 짐 켈러의 칩 솔루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요즘에 이야기는 GPT-4나 아니면 구글 제미나이 정도의 아주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좀 규모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컴퓨팅 파워는 될 거다. 이제 여기서 결국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이쪽으로 올 수 있고 개발하기 수월하게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를 또 어떻게 확장을 해서 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중심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TSMC가 아니라 국내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국내 현대차 그룹하고 뭔가 많은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짐 켈러 같은 경우는 LG전자하고 AI 반도체 알파 칩이라는 거를 또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칩 설계 전설, 칩 설계 외계인 짐 켈러가 국내 밸류체인에 좀 훈풍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사이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HBM을 제외한 존재감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 반전을 일으켜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종목 분석은 오늘은 없어요. 당분간 시장 분위기 보고 종목 분석은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락장 언젠가 또 지나가겠죠, 여러분? 제가 2023년 이전 제가 반도체 책 쓸 때도 사실 이런 분위기였고요. 이거보다 더 참혹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영상 조회수 5,000 찍을 때 오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이게 거의 바다가 지나가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광분할 때는 제 채널 조심하시고요. 요즘 같을 때는 제 채널 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